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채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으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늘 무언가를 쌓아두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의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이 많아질수록 자유를 잃는다. 이 말은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필요하다고 믿게 된 상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상태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것을 겪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소로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익숙해진 불안인가? 그는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기준이 많아질수록 삶은 숨이 막힙니다. 이번 영상은 무언가를 더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더 단단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로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삶에서 덜어내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을 조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여백을 하나 남겨보면 충분합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삶을 다시 손에 쥐는 방식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방식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것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려면 저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소로는 이 믿음 자체를 의심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삶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낸 목록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한 것들,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계속 곁에 둔 것들 말입니다. 소로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무겁게 하고 있는가? 필요하다는 믿음은 대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없으면 불편할까봐, 없으면 뒤처질까봐, 없으면 불안해질까봐. 그러나 소로는 이 불안이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건뿐 아니라 관계와 역할도 필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옵니다. 꼭 참석해야 할 자리, 꼭 유지해야 할 관계, 이 나이에도 계속 감당해야 할 기대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에 여전히 필요한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소로는 말합니다. 그는 필요한 것과 익숙해진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익숙해진 것은
삶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지가 아니라 무엇 없이도 괜찮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꼭 필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만으로도 삶은 이미 조금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당연하게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인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덜 필요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서로가 말한 충분함의 기준. 우리는 흔히 충분함을 비교로 판단합니다. 남들만큼은 가져야 안심이 되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충분함은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 사회가 정한 평균, 눈에 보이는 숫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는 이 기준을 삶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충분함을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충분하다는 것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마치며 과도한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필요한 것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결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삶은 늘 부족해 보이고 기대가 줄어들수록 삶은 이미 가진 것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하기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서로는 충분함을 멈춤의 감각으로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 감각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순간을 더 가져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설명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 설명이 길어질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서로는 묻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념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굳이 더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삶은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삶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불편하게 느낍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고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이 괜히 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소리로, 화면으로, 사람의 기척으로 혼자 있는 순간마저 무언가로 채워두어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는 이 태도를 삶의 중요한 손실로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도 어떤 역할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자기 호흡과 자기 생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와 책임을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늘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서로는 사람이 지치는 이유를 일이 많아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속에만 머물면 자기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자기 감정은 정리될 기회를 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을 되찾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사람답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시간 몇 분만 가져보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짧은 고독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듭니다. 서로는 이 시간을 사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4. 덜 가지면 오히려 또렷해지는 삶.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져야 삶이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더 모으고 계획을 더 세우고 선택지를 더 늘리면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정반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삶이 흐릿해지는 이유를 부족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결정은 느려지고 관심이 분산될수록 집중은 흐려집니다. 서로는 이 상태를 삶이 자기 중심을 잃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덜 가진 삶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줄어들수록 필요한 것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험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해봤고 이미 충분히 겪어본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마음을 쓰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됩니다. 서로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아니면 조용히 빼앗는지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덜 가지는 선택은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덜어낸 자리에는 공허함보다 명료함이 남습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하루는 또렷해진다. 오늘 하루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덜어냄이 삶의 윤곽을 다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서로가 말한 단순함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미 충분한 삶에게 서로의 철학은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다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속에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더 준비해야 하고 더 갖추어야 하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그 생각 앞에서 조용히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 말은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삶을 끌고 가기보다 내 손 안에 두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이미 겪을 만큼 겪었고 알아야 할 만큼 알았으며 감당할 만큼 감당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말한 단순함은 비워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태도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 없이도 괜찮은지를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은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하루는 삶이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서로는 말합니다. 단순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삶을 얕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오늘 이 영상이 무언가를 더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덜 급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한 삶에게 오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인사가 앞으로의 하루를 가볍게 지켜줄 것입니다.